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이틀 뒤면 꼭 한 달째가 됩니다. 전례 없는 기습 공격에 자국민이 죽고 인질로 끌려가는 상황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 속에 피해 보복을 다짐하고 하마스 뿌리를 뽑아내겠다며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진짜 중동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격돌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전쟁이 진짜 중동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이번 전쟁의 판을 키운 것은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여러 무장단체들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며 개전 이후 전투기, 야포, 드론 등을 총동원해 하마스 관련 시설 10,0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여기에 수만 명의 현역 군인과 함께 약 36만 명의 예비군에 동원령을 내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포위하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 지상전에 돌입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마스만 뿌리 뽑으면 해결될지도 모를 이 전쟁에 무장단체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서방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 부르는 세력 중 가장 먼저 전쟁에 개입한 것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입니다. 개전 직후부터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를 공격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세력이 개입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지난달 말부터 예멘군은 이스라엘의 도발이 멈출 때까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며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후티 반군의 개입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난달 31일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1년 6개월 만에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충돌해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의 충돌은 지난달 19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미사일들은 미국 USS 칸이 구축함에 의해 요격됐는데 문제는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게 됩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4월 잠정 휴전을 체결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평양에서 일본 후쿠오카를 향해 쏜 미사일이 한국을 관통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미사일을 요격해야 합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사우디 역시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사우디를 향해 쏜 것인지 이스라엘을 향해 쏜 것인지는 떨어져 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이 쏜 여러 발 중 한 발이 사우디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죠. 이에 격분한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지상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사우디 군인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사우디는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어쩌다 후티 반군과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됐을까요? 모든 일은 이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그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이슬람의 종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따르는 무슬림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약 18억 무슬림 중 85%가 수니파, 15%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를 대표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를 대표하는 국가는 이란이죠. 이 두 종파는 아들이 없는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발생합니다. 632년 아들이 없는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숨을 거뒀는데 절대 다수였던 수니파는 공동체가 뜻을 모아 칼리파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며 무함마드의 사촌인 제4대 칼리프 알리와 그 후손만을 계승자로 여깁니다.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무슬림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사우디 바로 옆 예멘이라는 국가로 이동합니다. 7세기 에티오피아에서 세계 최초로 커피가 발견됐다면 이를 경작하기 시작한 것은 예멘입니다. 세계 최초의 커피 농사가 예멘에서 시작된 것이죠. 구글 맵을 통해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에티오피아와 예멘은 홍해를 사이에 두고 있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자연산 커피가 예멘으로 건너가 인간의 손으로 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즐기는 커피 중 모카 커피가 있는데 이는 예멘의 항구 이름으로 이 모카 항구를 통해 서양으로 커피가 전파됐죠. 그런데 커피의 고향 예멘은 1990년까지 두 국가였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예멘은 튀르키예의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남예멘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통일 전 두 국가는 매번 국경 문제로 충돌했는데 소련이 붕괴하며 통일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정치적인 갈등이 남아있었죠. 어쨌든 한 국가로 합쳐지기는 했는데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등장한 것이 후티라는 소규모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조직은 예멘에서 10년 이상 힘을 키우며 무장단체로 성장했죠. 그렇게 2014년 후티는 반정부 시위를 벌여 의회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후티를 지원하는 국가가 시아파 맹주 이란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이에 이란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우디가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쿠웨이트 등과 연합군을 구성해 예멘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죠. 예멘의 작은 내전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된 순간인데요. 이후 이란을 배후에 둔 후티 반군과 사우디는 8년간 전쟁 아닌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2019년 9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운영하는 원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후티 반군이 드론 10대를 투입해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공격으로 사우디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반토막 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론 공격이 한국에게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드론뿐 아니라 미사일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대공 방어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에 지난 6월 하미드 알 아므리 사우디군 총참모부 참모장 등 사우디 대표단은 우리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와 예하 천궁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올 4월에는 사우디군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 1000무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사실이 사우디 국방부 측 영상에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사우디는 국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이아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 총참모장이 사우디 육군 천무부대를 방문한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천무 2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우디 육군의 상징과 함께 878과 885 숫자가 찍혀 있어 이미 여러 대가 실전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를 인용해 사우디가 작년 3월 9일 하나 디펜스와 약 30억 리알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만 사우디 국방부가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가 수주한 무기류나 계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일체 비밀에 붙여졌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아드 총참모장이 천무부대를 방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출 사실이 드러났죠. 당시 외신들은 하나뿐 아니라 소총탄과 곡사포탄을 생산하는 군용 탄약 제조 업체 풍산도 약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에 합의했고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LIG 넥스원 역시 약 825억 원 규모의 요격체계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간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후티 반군을 퇴치할 목적으로 2번에 걸쳐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사우디가 천무를 수입했다는 사실은 소문으로만 전해졌을 뿐 공식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위 영상이 공개되면서 1년 만에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과 사우디는 국방 및 방산협력 확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산 수출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가 상정하고 있는 위협 대상들이 있다면서 사우디가 어떤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등이 밝혀지면 주변국들이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성사 단계에 와 있고 규모와 액수는 상당히 크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사우디가 구매한다면 당연히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2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궁2는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로 최대 요격 고도는 15km에 이릅니다. 적 미사일에 직접 부딪혀 파괴시키는 히투킬 방식을 사용하는데 사우디 정유시설이 드론에게 공격받았을 때도 이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보냈을 때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관심 무기일 겁니다. 이미 2019년부터 무함마드 왕세자는 천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공동성명 이후 계약 체결에 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사우디가 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겁니다. 한편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큰손 고객이기도 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펴낸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1년 중동의 국방비 지출은 약 18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중 8.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사우디는 6.6%를 국방비로 지출해 2021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사우디의 무기체계 획득 규모는 약 1,400억 달러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투기와 전술수동기, 공격 헬기, 경장갑 차량 등을 도입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 방산업계로서는 사우디가 큰 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예멘 내전에 개입하며 미 바이든이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무기 수입에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돈은 충분한데 후티 반군과 싸우려면 무기는 필요하고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되었으니 그 시선이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앞으로 사우디는 한국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안기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